네, 네. 장이 아마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것 늦었어요. 같습니다. 빨리 해야 네, 돼. 염승환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미리 보고 계셨죠? 네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출발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에서 이제 시간의 거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한 0.52%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상승이 한 240개 정도고 하락이 490개로 일단 하락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이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7.9포인트 하락해서 0.86% 하락을 하고 있고요. 915포인트 정도 하락률을 오전에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다 3사가 지금 0.5% 이상씩은 좀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고 LG화학은 그래도 조금 견조한 것 같습니다. 0.8%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해서 좀 상승을 했고 SK이노베이션이 2.5% 오른 게 그래도 오전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한 0.7% 정도 지금 일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LS가 1.7%, 또 한국가스공사가 1% 내외로 일단 좀 방어주들이 약간 선전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자, 코스닥 좋을 것 보죠.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5% 이상 지금 급락세로 지금 전환이 좀 됐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이고요. LNF가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동반해서 LNF 어제 17% 올랐었어요. 네, 뭐 아까 네? 얘기해 주셨겠지만 코스피 네,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 일단 오늘은 둘 다 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밑에 뭐 포스코 DX라든가 HLB는 조금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그 시총 상위 기업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오늘 코스닥 기업들은 조금 마이너스권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그 성일하이텍이 9%나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들인데 뭐 아직 배터리 이슈,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제가 아직 뭐 기사는 본 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성일하이텍 아까 보니까 IS 동소도 한 6% 오르더라고요. 그 IS 동선 왜요? 거기도 폐배터리죠. 그 폐배터리도 해요? 자회사 그 하나 회사 인수했잖아요. 아, 해외처럼. IS 동서 참 대단하네. 거기가 그 원래 인선 ENT도 있고 뭐 폐차 인선 모터스 그거 해가지고 배터리 수거해서 아마 그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IS가 인선이었나 보죠 원래 회사가. 아니 일신 토건인가 일신 건설인가라는 게 부산 지역 건설 회사인데 동서라는 회사를 샀죠. 우리 보면 그 변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타일. 거기 보면 동서라고 써 있잖아. 네. 그게 원래 현대 계열사였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 그 반계였는데 그걸 M&A에서 큰 거죠. 그래서 IS 동서 이렇게 된 거죠. 일신 회장이 있고 거기가 이제 또 동서지간이. 아니 동서지간이 아니라니까. 동서를 M&A 했는데 그 형은 누구냐? 반도건설 회장이며 권홍사 씨라고 대한건설협회 회장했던. 아, 그 이제 그 반도유보라. 그렇지. 네. 그저 칼 칼? 그 M&A 할 때 한진칼 한진칼. 한진칼 M&A 할 때 아, 백기사. 저쪽에 섰었잖아. 아, 백기사가 아니지. 백기사가 저쪽에 아니에요? 저쪽 흑기사예요? 흑기사. 흑기사는 세 잔. 음. 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보시면 뭐 세비캠도 지금 주가가 한 10% 여기도 이제 폐배터리거든요. 이쪽 섹터가 확실히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선 장비가 괜찮습니다. D&T 필에너지가 거의 한 8% 이상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탑 머티리얼즈도 여기도 배터리 장비 쪽인데 6.7% 가까이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펩트론이 요새 뭐 당뇨 관련한 아주 뜨거운 이슈로 트론이 오늘도 4.7% 야.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쪽에선 프로텍 장비 회사입니다. 여기가 3% 정도 올랐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리튬 사업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 오늘 2.5%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요. 또 FST 같은 반도체 장비 이쪽도 좀 상승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큰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오늘 LNF가 좀 빠지는 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윤성 FNC도 2차전지 장비인데 오늘 한 4% 가까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뷰노가 이제 의료 AI 쪽인데 여기가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강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이너스 3%. 레이크 모터리스 엄청 올랐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형제경이에요, 형제경. 레이크 투자자문 김택동 대표와 네. 레이크 모터리스 김진동 대표. 형제 지금 우애가 엄청 좋아요. 네. 처음 그 회사가 그 호숫가 주변이었죠? 그건 모르겠어요. 이 양반은 저기 고향이 저기 경북 영주 청송 이쪽이거든. 아 청송, 이번에- 청송저수지 쪽이네요. 네. 네. 아주 그 어렵게 잘하신 분들인데 진짜 네. 성공하셨죠. 성공하셨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RFHRC가 이제 3% 정도 하락했고 에코프로가 한 2%대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2.7% 정도. 그래서 오늘은 보면 2차 전지도 좀 약간 굉장히 차별화되는 게 양극재 같이 시장 주도했던 기업들은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폐배터리, 2차 전지 장비 이쪽은 또 오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완전 이제 하루하루 따라서 온도차가 너무나 크게 오늘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약세인데 일단 시총이 큰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은 특히 한 1% 이상 오늘 좀 빠지는 그런 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오늘 152억 정도 코스피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매도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 그러나 화학과 금융주 위주로는 좀 소폭 매수고 기관은 뭐 거의 전업종 매도를 오늘 오전에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900억 가까운 좀 매수인데 운수창고랑 증권주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오늘 그냥 폐배터리의 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강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하이로닉이란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하이로닉이 한 8% 오르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여기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관련주인데 8%. 이루다는 또 매각 이슈가 좀 있는 거예요. 이루다? 네. 이루다. 여기도 이제 이루다 뭐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 회사. 매각을 이루었잖아요. 이루다가 그 미용기기 박근영 부장 전문이죠. 섹타구나. 예. 이쪽이 다 박근영 부장 섹타. 왠지 염승환 이사는 얘기할 때 자신감이 없어.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안 써봐가지고. 우리도 평생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루다. 근데 요새 의료기기 회사들 M&A 이슈가 좀 많잖아요. 막 이렇게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M&A 될 때 잘 보십시오. M&A 될 때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존 창업자 대주주가 판다는 얘기죠. 예? 예, 잘 보십시오. 아 M&A 당하는 회사. 아니 누구는 좋게 보고 사는데 네. 경영을 하는 지금까지 창업해가지고 일군 사람들은 애따 먹어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업종을 잘 봐야 돼요. 네네네. 업종을. 자 그리고 괜히 딱 이렇게 던지니까 있어 보이지 않냐? 별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살펴보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사료 업종 그 흑해 곡물 협정 그거 이제 종료한다 뭐 이 얘기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긴장 관계가 최근에 또 다시 조성되면서 오늘 뭐 한탑이라든가 사조 동아원 같은 이런 사료 기업들이 주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AI 관련주들도 좀 강한데 아마 애플도 뭐 AI 이제 네, 생성하는 한다고 언어 하죠. 모델 그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료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유주도 좀 강한데 아마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리튬 회사들 중에 여기는 이제 폐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일부 리튬주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좀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업종들이 좀 밀리는데 일단 오늘 좀 엔터라든가 미디어 업종이 조금 좋지는 않고 아무래도 넷플릭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들도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철강주들이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HL만도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쪽은 조금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뭐 조선기자재, 통신장비 이런 쪽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힘없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배터리나 그 사료업체들 같은 일부 그 관련주들 좀 빼고는 대부분 좀 주가가 일단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좀 출발했고,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는 Y랩이라고 있거든요. Y랩. 예,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21,6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15,100원까지 밀려서 일단 그래도 상승률은 한 6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Y랩. 좀 너무한다. 좀 제대로 좀 해. 오늘 저 삑사리 많이 나. 한탑은 사료 회사입니다. 네, 사료. 이게 사료 이게 영남제분 아니야 옛날에? 아, 이름이 맞아요. 바뀐 거. 영남제분이 영남제분. 영남제분? 네. 거기가 옛날에 그 큰 사고 친 거기 아니에요? 그 사위 그래. 네, 거기야. 옛날에. 사모님. 부산에 가면 부산 남구 그또 가다 보면 아, 그거 있어. 공장이 깔끔해요 여기. 회사 이름 바꾼다고 그게 되나 그게? 아주 하여튼 네. 좀 그런 일이 있었지. 아이 그런 일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아유. 그러니까 한탑 그러면 사료회사 사료 재본회사 같지가 않잖아. 한탑. 네. 그리고요? 네, 다 했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Y랩이 뭐 출판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아, 여기가 아마 그 웹툰 쪽일 거예요. 웹툰 비즈니스 제작하고 아, 뭐 네이버 같은데 콘텐츠도 제공하고 네네. 작가들도 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요새 이제 웹툰도 워낙 시장 크지다 보니까 네네네. 또 상장 오늘 이제 상장했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보고서들 또 엄선해 오신 것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증권의 그 이경재 연구원님이 원래 이제 이분도 이제 건설 담당하신 분으로 아는데 폐배터리 관련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환경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략이다 이래가지고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이제 아직 뭐 완전히 뭐 통과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원재료 의무화 비중에 대한 이제 규제인데 이게 리튬하고 뭐 니켈, 뭐 코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원재료들은 반드시 이제 재활용한 걸로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2030년, 35년 이렇게 갈수록 좀 비중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이제 그 요 법안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8년 뒤에 이제 요런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대로 돼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엔 재활용된 원재료를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M&A가 이쪽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진입 장벽이 세 가지입니다. 원재료를 어떻게 수거할 거냐, 폐배터리 아니면 스크랩. 이게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폐기물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후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원재료의 85%가 아직은 폐배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전기차가 네.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스크랩으로 한다고 하는데 5, 6년 뒤에는 이게 좀 바뀌겠죠. 그리고 전처리는 이제 폐배터리는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뭐 민원이라든가 인가도 좀 어렵고 물류비 부담이 있어서 입지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 전처리 용량도 지금 굉장히 공급 부족에 이제 접해 있는 상황이고, 후처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전처리하면 이제 가루가 나오거든요. 블랙 파우더. 그거를 이제 후처리해서 뽑아내는 거죠. 뭐 거기서 네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 뽑아내는 건데, 이게 제일 문제가 폐수가 나와요. 이게 폐수? 습식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 폐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검은지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나오진 않겠죠. 폐수는 검은타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 버릴까요? 폐수 빨갛게도 나와요. 네. 아, 그 블랙 그 파우더. 네, 그걸 이제 보통 습식 처리해 가지고 네네. 이제 가루 뽑아내. 만든다면 이제 뭐 자석으로도 한번 걸르고 화학 처리해갖고 또 이렇게 요즘 가루상 좀 한번 넣어야 되는데. 마법의 가루상. 아, 정원석 연구원. 가루. 그러게요.
그 17분이야 빨리 집중해. 배터리.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표 보시면 이런 순서예요. 뭐 배출하고 수거하고 검사하고 재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활용이 방전, 그러니까 배터리 방전시킨 다음에 전처리하고 후처리해서 이거 이렇게 뽑아낸다. 블랙 파우더 습식 공정으로 해서 다시 요걸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나 배터리 셀 업체한테 이제 주는 네.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리사이클 과정이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폐배터리 전후 처리 규모 뭐 전망입니다. 많다. 굉장히 기업들이 많아요. 어. 뭐 대표적 여기 뭐 비상장도 있고 상장 회사도 있는데 여기 뭐 에코프로도 계열사가 지금 하고 있죠. CNG.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처리랑 후처리를 이렇게 나눠서 뭐 하고 있으니까 요 표는 한번 저희 참고하시면. 코스모 화학이라 있잖아. 코스모 화학 저 회장님이 엄청 효자셔. 코스모. 아, 효자. 엄청 저분이 저기 어디야 판교 쪽에 사시거든. 어? 근데 아버님 묘를 집으로 이장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엄청 잘 되신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효자면 코스모가 아니라 카네이션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화. 카네이션. 어쨌든 근데 하여튼 진짜 효자시라고. 근데 그때부터 아버님을 잘 모신 다음부터 다 일이 잘 돼. 잘 됐어. 아 그래요? 아버지 어디 계신가? 우리 아버지. 아주 효자시라. 소문이 자자하셔. 아 그래요. 아유 참 부럽습니다. 네 효자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모시라고 계실 때 어머니한테 잘해 계실 때 나봐라. 잘할 일도 없잖아. 우리 엄마 지금 남자친구 생겼거든요. 그 남자친구한테 잘해. 아니 안 그래도 한번 식사 한번 대접했어요. 아이고야. 잘생기셨어요? 아니 굉장히 그 지식이 풍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매불쇼를 봐, 3%를 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하여튼 아는 게 많으셔갖고 뭐 무슨 얘기 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대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구나. 책을 많이 읽으셨나? 와, 참 그 두 분 대화를 듣고 있으면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분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 중에 이제 그 아는 부분이 나오면 계속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오디오가 계속 물려. 두 분의 오디오가.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듣고 있는데 그 양쪽 이렇게 리액션 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제 영진 정프로 저 어머니 뵀잖아요. 네. 엄청 미인이세요. 사실. 네. 거의 미스 대전. 아이고 아주 예쁜 사랑. 예쁜 사랑하세요. 성격 좋아 보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어떡하나. 쿠웨이트 갔다 오신. 아이고 아버지. 야, 뭐 아버지도 뭐 있으셨겠지 뭐.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리면 네. 그래서 좀 환경 기업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더라고 읽어보니까 일단 배터리 스크랩 대비해서 배터리는 처리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요거를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고 특히 환경 기업들은 도시광산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전처리를 좀 전문화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후처리 공정에 폐수 처리가 시설 이런 게 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환경 기업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2차 전지 관련 산업 시장 중심이 소재상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리사이클러 재활용 기업들도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또 환경 사업 같은 경우 꾸준한 또 현금 흐름도 이미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거 잘하는 회사 이렇게 배터리나 수거를 이런 잘하는 것들을 회사. 요거를 해야만 이제 그게 원료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하는 환경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자. 어떻게 수거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수고요. 노하우가 뭘까? 말을 잘해. 뭔 인프라가 있으면 수거를 잘하죠? 이게 이제 일단 뭐 이바구를 잘 털어요. 차 주인한테 가서 저한테 파세요. 제가 잘해드릴게. 이런 거. 폐차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응? 이제 근데 전기차를 어떻게 폐차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옛날에는 그걸 지방
저기 이 행정부에 아마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조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아, 있다라고 그래요? 바뀐 걸로 알거든요. 소유주가. 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보통은 지금 폐차할 텐데 폐차할 때 보조금을 자기가 그냥 그거를 알아서 할지 전문 업체에 맡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조금을 줬으면 어떻게 누가 유리하지 산업적으로 그 폐차 수거는 그죠? 배터리 수거 배터리 수거할 때 누가 유리하냐?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지? 저희 3%가 한번 해볼까요? 에코프로 다음에 3%야? 폐배터리 업체로 저희도 사업 목적 추가. 사업 목적 추가. 그것만 하면 막 빵빵 터진다면서요, 수거 요즘에. 네트워크. 사업 목적만 추가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전의 자동차들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 자동차들과는 다른 폐차 시스템이 아마 분명히 좀 갈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 그거는 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고철로 그러니까. 다시 쓴다거나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는 배터리가 아주 핵심이 그렇지. 되니까.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음. 보고서 말씀드리면 SK증권의 그 박형우 연구원님 이제 요새 IT가 굉장히 뜨겁긴 한데 IT 보통 2분기 이제 실적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좀 쓰셨고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하반기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 이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지금 연초 기대했던 중국 IT 수요 개선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좀 여전히 부진하고 다만 이제 더 이상 뭐 하향 조정이 뭐 많이 나오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삼성전기랑 LG노텍 이익 전망치인데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크게. 근데 이제 더 이상 하향 조정은 좀 안 되고 있다. 요런 지금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기판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기판. 예, 이게 20년하고 23년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19년도고 20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플립칩 BGA라 그래가지고 요 이 대형 기판에 대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좀 많이 좀 했었죠. 그래서 이 패키징 기판이 쇼티지 공급 부족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거와 달리 이제 수요가 있는 거죠. AI라든가 HBM이라든가 엔비디아 만든 GPU에 기판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수페타시스, 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고 기업 중에 또 하나가 물론 에코프로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수페타시스도 주가가 그냥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와. 그냥 수직으로. 어떻게 저렇게 가냐. 이수그룹이에요?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수그룹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수. 예. 이수그룹 맞아? 이수가 그 이수화학 있죠. 아시죠 거기는? 알지. 예,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또 싸고 나온 회사들이죠. 아 이수그룹 맞아? 제가 이제 최대 주주 맞겠죠. 이수그룹이네. 이수그룹이야. 네. 이수 이수 맞네요. 이수. 이수 스페셜 뭐지? 이수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로 돼 있어요. 네. 예. 이수 근데 그쪽하고 다 어떤 계열이죠. 관계인지는 좀 예. 이수그룹은 김준성 씨. 김준성 씨. 네, 부총리 하셨죠. 네? 아 그분이 이제 네, 대구은행장도 하시고 예. 이제 저 김우중 씨 사위죠. 저 사돈. 네. 그렇죠. 이수역 쪽에 또 그렇죠. 건물 있고요. 한 3번 했죠? 더 나올 건 없어요? 더 나오는 거 없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신한은행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신한은행? 네, 왜냐면 신한은행의 그 이희건 회장님이라고 네. 자꾸 하셨거든. 이희건 희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그 상인 연합회 회장을 하셨어.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금융업을 해야 되겠다. 네. 제일교포 돈을 모아 오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신한은행. 제일금융투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제일금융투자. 네, 그게 이제 단자회사지. 그거 만들어가지고 주로 오시면 어디 머무셨냐면은 명동의 로얄 호텔에 많이 머무셨어요. 로얄 호텔. 네. 로얄 호텔. 그 명동가의 금융권들 그 사우나도 있고 그 자주 가는데요. 로얄 호텔 머무셨는데 그때 김준성 행장을 만나셔가지고 네. 소개받은 분이 나흥찬 회장이야. 나흥찬. 네. 신한은행 행장을 하셨다. 아. 그죠? 그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수그룹하고 신한은행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아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 제일교포 돈들이 많이. 아유 들어가 그럼 있어요. 설립자 보면 다 제일교포가 처음에 다 거의 다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주로 이제
오사카 쪽. 아 오사카로 갑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신한은행 회장하시는 진옥동 회장님도 회장께서도 오사카 출신이에요? 지점장을 하셨지.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이 있어요? 아 그럼 다 거기를 거쳐야 돼. 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크게 가려면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우리나라 거긴 하죠? 아 우리나라 거지 당연히. 아 근데 이제 오사카에 있는 제일교포 분들이 제일교포 그 상인 연합 사업하시는 관련돼서? 분들이 돈을 모아서 되게 저 의미 있는 일을 하셨지 그때. 우리나라 자본이 좀 없을 때. 아 그래요? 그 중심에 서신 분이 이희건 회장님. 이희건님 거꾸로 하면 이건희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은 오사카로 보면 되겠다.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오리진이었다 이거지. 동경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아, 동경도 많이 하셨고 오사카는 테파냐키 아닙니까? 오사카는 돈불인가? 뭐 좀 더 유명한 거 없나요? 카스테라 아니야? 아 나가사키구나. 내가 오사카 한 번도 안 가봤어. 오사카요? 보통 오사카 많이 가시는데 아, 오사카는 안 가고 일본은 동경 가봤고 나고야 가봤고 후쿠오카 나고야. 가봤고. 후쿠오카가 저기죠. 아 부산에서 학고네 가봤다. 학고네. 학고네? 학고네는 동경에서 이제 기차 타고 1시간 반 온천 지역. 학고네. 전 저 교토 한번 가봤습니다. 교토 안 가봤어. 아 교토. 일본의 지금 약간 우리로 따지면 경주 네. 같은 느낌? 네. 일본의 역사를 느꼈구나.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네, 우리 여미사님이 일본 가보셨어요? 아 저는 이제 도쿄랑 오사카랑 교토, 뭐 나라 다 가보셨네. 이렇게 한 아유, 예. 네, 이사님도 다 그렇게 끌리는 게 좀 있죠. 네, 유후인 가보신 유후인. 후쿠오카에. 이게 뭐예요? 아, 온천. 온천.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보니까 대척 큰 데 가서 그냥 그 가는구나. 우리는 학고네 유후인 같은 이제 조금 이제 소도시. 소도시. 아니 근데 일본 처음 가는데 뭐 어디 뭐 어디 간다고 해야 되나? 일단 서울 부산 가는 거죠. 일본 처음 가는데 어디야 뭐 평택 가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평택을 지금 아, 그냥 내가 뭐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 적당한 도시가 이게 아닌데 아 춘천 정도 괜찮았을까요? 춘천을 지금 영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큰 도시부터 갔죠. 영무 이사님 오늘도 고생 아니,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가셔야 되는데. 마무리 내야죠. 마무리해야죠. 근데 25분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니 뭐 죄송합니다. 뛰어가면 아니, 됩니다. 이왕 그래서 이제 이분 전략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이스페타시스도 보셨지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2분기 실적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부진했던 기업들 좀 보자. 그래서 하반기 실적 좋아질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추정치 하향 조정이 잇달락되고 주가 덜 올랐던 IT 부품주들을 한번 2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일찍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아니, 본인도 뭐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여기 그냥 아저씨들하고 그냥 재밌게 이런 방송 없죠? 네, 없습니다. 다른 방송국 가봐 진짜. 큐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어? 칼같이 자르지. 핫토리가 뭐예요? 핫토리. 오사카는 핫토리가 유명하답니다. 먹는 거야? 그런 거겠죠? 핫토리. 핫바 같은 건가? 자, 토리면 저 새 아니에요, 새? 아 그런가 보다. 고돌이. 아 고돌이 새잖아. 예. 닭도리탕 할 때. 약기돌이라지. 약기돌이. 예. 약기돌이. 핫토리.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예, 얼른 가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